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입니다. 네, 오늘은 헤어지자고 해놓고 내가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되게 연인끼리 싸우다 보면 가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이제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데 그 이성을 잡아야 되는데 이성을 잡지 못하고 너무 짜증나니까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라고 툭 뱉어버리는 경우예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나는 굳이 너랑 안 만나도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말해버리고 돌아서면 후회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특히 당일엔 괜찮은데 자고 일어났을 때 엄청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 상대방은 단호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자는 말을 좀 함부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은 그냥 있던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이 사람은 헤어지자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랑은 앞으로는 못 만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영영 이 사람을 보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의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말을 뱉고 내가 후회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는 헤어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꼭 생각을 해보고 그 말을 뱉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정말 은근히 많은 경우인데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내가 필살기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물론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금방 나를 잡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나를 붙잡을 줄 알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헤어지자.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고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다.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사실은 그거는 내 진심이 아니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는데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말이 정말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네. 가벼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쉽게 말을 뱉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헤어지자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나랑 헤어지고 싶어? 최악의 말이에요. 이런 말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 말을 함으로써 아니 난 너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거를 계속 사용하면 상대방은 지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계속 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나도 헤어지고 싶으면 너한테 말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인하는 질문이나 헤어지자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모든 말들을 상대에게 뱉는 순간 상대방은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지만 너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 아니야? 너 나를 좋아하긴 하니?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명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가 표현을 더 많이 해본다든지 상대방에게 무언가 채워주려고 해보세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똑같이 돌아오면 그게 상대방이 나한테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마음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시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데 이게 뱉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이미 거기서 금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이성에게 조금 호감이 생겨서 성급하게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지만 생각보다 환승이별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상대방을 좀 알아가는 단계에서 이제 내가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좀 잘 안 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잘 안 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내가 만났던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완전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안하다. 네.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이 또한 이미 돌이킬 수 네. 없는 일이고 여기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만나던 사람과 이별을 결심을 하고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초반에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막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올리고 막 인스타 피드에도 올리고 다 올렸어. 근데 얼마 안 돼서 깨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상대방도 아니까. 상대방도 다 알고 있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놨는데 그때 가서 나 너랑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대답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뭔가 행동을 하면은 조급하면은 실수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 네 번째로는 반대로 우린 좀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이 이번에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좀 크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좀 오래 만나신 분들은 이 상대방에게 조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좀 정 때문인지 뭐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막 여러 가지 헷갈리는 마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싸우다 보면 특히 너무 안 맞는다, 너무 지친다, 이런 연애는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헤어지는 게 맞다고 감정적으로 좀 짧은 시간 내에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상대방은 좀 가치 있는 또 사람이고 또 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금방 누군가가 다가와서 좋은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잘해볼걸, 우리 관계에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볼걸, 그제서야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관계가 굳이 안 맞는 관계가 아니라 좋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상대에 대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흠을 많이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대방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 사람인가, 어떠한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찾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행복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려고 하면 충분히 그 관계는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내가 만났던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내 눈에도 매력적이었던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 눈에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헤어지면 이 사람이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네가 뭐 누굴 만나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을까?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는 말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할 때도 정말 이 관계가 끝이라는 생각을 하신 다음에 좀 신중하게 뱉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재회를 원하시잖아요. 이 재회를 원할 때도 내가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그 말에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엘 희덩이었습니다. 안녕.